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여권이다. 한국 여권은 전 세계 총 190개 국가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왜 한국 사람만 저렇게 대하는 거죠? 여성은 화가 나서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그건 당연한 거라며 설명을 해줍니다. 여성은 할 말이 없어져서 그냥 끄덕거릴 뿐입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영국인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 사는 이사벨라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언니와 여행을 하면서 한국의 여권에 대해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언니 레아가 있습니다. 우리 언니는 조금 특이했어요. 어려서부터 언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세계의 다양한 언어를 익히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그런 언니가 언제나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언니가 좋았으면 어려서부터 언니만 쫓아다녀서 다들 저보고 언니의 열쇠고리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언니는 그만큼 저에게는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레아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과학적이면서 재미있는 언어는 처음이라며 미친 듯이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에도 많은 관심을 이보이며 닥치는 대로 보았어요. 제가 그게 뭐가 재미있냐고 하면 한국은 다양한 소재로 스토리를 만드는 능력이 최고라고 했어요. 특히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오스카 상을 탄 봉 D.A.T. 이준호 감독의 영화라면 아마 대사를 외울 정도로 봤을 거예요. 그러더니 훌쩍 한국으로 한국어와 영화를 배우겠다며 유학을 떠나겠다고 했어요. 저와 부모님은 유럽에도 좋은 대학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한국으로 유학하러 가겠다는 거냐며 언니를 말렸어요. 게다가 영어만 할 줄 알아도 세계 대부분 나라에 가서 살아도 어려움 없이 언어를 쓸 수 있는데 굳이 한국어를 배워야겠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레아는 한국어 같은 언어는 세상에 없다며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언니 레아는 한번 한다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성격이었어요. 집념이 엄청나서 한번 한다고 하면 다 해내는 성격이라서 좋기도 했지만 그만큼 고집이 셌어요. 저는 언니가 저의 우상 같은 사람이라서 그런 사랑하는 언니와 멀리 떨어진다는 생각에 많이 울었습니다. 언니는 제게 한국에 꼭 놀러 오라며 자신이 좋은 곳을 많이 알아놓겠다고 하며 웃었어요. 언니가 떠나는 날 우리 식구들은 공항에서 언니 배웅을 했는데 정말 그날 생각을 하니 다시 한번 울적해지네요. 그렇게 한국으로 떠난 언니는 잘 지낸다고 했어요. 가끔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한국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보내줬어요. 레아는 한국에서 정말 잘 지내는 것 같았으니까 저는 다른 나라에 대한 편견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영국에서만 살다 보니 언니가 왜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언니가 보내주는 사진에 자주 보이는 한국 남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느낌을 무시할 수 없어서 저는 언니에게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에 가기로 합니다. 무작정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영국에서 출발해서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편리했어요. 물론 외국인이라서 입국 심사가 좀 걸리긴 했지만 QR코드 몇 번만으로 입국 심사를 끝낼 수 있다니 너무 효율적이었어요. 인천공항은 크고 조명도 엄청나게 밝고 화려했어요. 뭔가 반짝거리는 느낌이 나는 공항이었어요. 제가 출발한 영국의 히스로 공항은 세계적인 공항 중 하나였지만 거기보다 훨씬 좋아 보여서 조금 충격이었으니까 저는 언니에게 말도 없이 무작정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잘 찾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 앱을 보면서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지하철은 바로 공항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편했어요. 하지만 지하철에 입구가 많아서 어디로 들어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국인 할아버지가 유창한 영어로 어디 가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앱을 보여주면서 내가 가야 할 역의 이름을 말해줬어요.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지하철 개찰구를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말해주셨어요.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친절을 받은 것에 기분이 좋아져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즐겁게 여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와,
엄청 친절하고 멋진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역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깨끗한 지하철역은 처음 봤어요. 영국만 해도 오래되고 낡기도 했지만 지저분하고 이상한 사람도 많아서 지하철 타러 갈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역은 왜 이렇게 깨끗한지. 게다가 기다리는 사람을 위한 의자도 잘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 철로 앞에 유리로 벽과 문이 있었는데 그 유리 덕분에 지하철역이 안전해 보였어요. 저는 핸드폰의 지도 앱을 보면서 제대로 언니를 찾아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어요. 한국은 지도 앱에 지하철이 도착한다고 한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했어요. 저는 한국의 교통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도착한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역에도 놀랐는데 지하철도 너무 깨끗했어요. 좌석도 좋아 보였고 손잡이도 깨끗했어요. 이리저리 자세히 구경하고 싶었지만 처음 타보는 한국 지하철이니 제대로 내리기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가 내릴 역에 내렸어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언니에게 연락했어요. 언니는 제 전화에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말을 미리 했으면 자신이 데리러 갔을 텐데 잘 찾아왔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언니 집 근처 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자신이 외부에 있다면서 돌아갈 동안 근처에 아무 카페나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선 눈에 보이는 카페로 들어갔어요. 카페가 꽤 커서 들어가서 어디에서 주문을 하나 살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떤 기계 앞에 서서 무엇인가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가만히 봤더니 커피 주문을 그 기계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기계로 주문을 해본 적이 없던 저는 기계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여성분이 저에게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카페라테를 마시고 싶다고 했더니 능숙하게 몇 번 터치하여서 주문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친절하네요. 어려움에 빠진 저를 모른 채 하지 않고 도움을 줘서 한국이 조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커피를 받아서 좌석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영국이랑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노트북과 가방을 놔두고 한국 사람이 자리를 비우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저 사람들 저러다가 누가 훔쳐가면 어쩌려고 저러는 거지 하고 생각했어요. 주변을 보니 그런 자리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누가 훔쳐갈까봐 걱정이 돼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훔쳐가는 사람도 없고 그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면서 놀랐어요. 그때 언니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언니를 오랜만에 만났다는 반가움도 잊은 채 언니한테 그 빈자리들을 가리키며 저거 저러다 훔쳐가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 언니는 웃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저렇게 놔둬도 훔쳐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의 시민의식이 대단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언니는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그 한국 남자와 함께 온 거였어요. 정말 제 예감이 틀렸기를 바랬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슬퍼졌어요. 그 남자는 김인호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언니는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 남자를 노려봤어요. 언니는 제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웃었고 그 인호라는 사람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여행 내내 인호 씨는 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 언니는 저를 달래려고 했어요. 저는 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갔어요. 영국은 나무로 된 집이 많아서 꽤 추웠는데 한국은 밖은 엄청 추운 것에 비해서 집안은 너무 따뜻했어요. 언니는 한국은 창문도 이중으로 되어 있고 온돌식 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집 안에만 있으면 더워서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있을 때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무슨 소리를 하냐며 허풍이 심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더워서 저는 언니의 반팔과 반바지를 빌려 입고 말았습니다. 진짜 한국의 집은 말도 안 되게 따뜻했어요. 언니는 제게 한국의 여러 곳을 보여주고 싶어서 다음 날부터 열심히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갔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발전한 곳이었고 기술력이 좋아서 일상이 여러모로 편했어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거리도 휴지통이 없었는데 거리가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해서 길로 다니는 게 좋았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친절해서 외국인인 저에게도 잘 대해줬어요. 음식점 같은 데를 가도 표정을 보면 외국인을 조금 어색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뭐라도 하나 더 알려주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언니의 남자친구라는 이노 씨도 매너가 좋았는데 영국에도 매너 좋은 남자들은 많았지만 그냥 몸에 밴 친절이 아니라 세심하게 관찰하고 상대방이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을 미리미리 알아채서 챙겨주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언니를 많이 사랑하는 것이 느껴졌고 언니가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는 사람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가 행복해하는데 제가 무슨 반대를 하겠어요. 전 언니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아무것도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언니는 이노 씨 이제는 형부와 결혼했습니다. 언니가 결혼한 지도 5년이 되었네요. 매년 영국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던 언니와 형부는 이번에는 형부의 사업이 너무 바빠서 언니만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탈리아를 여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영국에 먼저 도착한 언니는 자신이 받은 한국 여권을 자랑했어요. 언니는 결혼 후에 한국 국적으로 귀화했지만 여권은 좀 늦게 나와서 2년쯤 걸렸다고 하네요. 저는 그게 뭐가 좋냐고 차라리 영국 여권을 그대로 쓰지 그랬냐고 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한국 여권은 대단하다며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이탈리아를 여행하게 되었는데 로마 국제공항으로 가게 되었어요. 영국에서 이탈리아 로마는 가까워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서 언니와 함께 내렸는데 저는 입국 심사대에서 너무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한국인 전용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있는 거였어요. 아니 이탈리아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을 위한 전용 출입국 심사대라니 저는 잘못 봤나 해서 눈을 비볐어요. 하지만 정말 거기에는 한국인 전용 입국 심사대가 있었고 언니가 그쪽으로 가서 여권을 찍자 바로 입국 심사가 끝나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였어요. 저는 먼저 나가는 언니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입국 심사를 기다렸어요. 꽤나 한참 기다린 끝에 저는 입국 심사를 할 수 있었어요. 화가 나서 공항 입국 심사 직원에게 한국인들만 특별 대우를 하는 게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자 그 직원은 한국 사람들은 예의도 바르고 외국 여행도 많이 오기 때문에 굳이 붙잡고선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권은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여권이기도 하고 한국인들은 정치나 종교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 가서도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작다고 했습니다. 방문 때 해당 국가의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분류가 된다며 입국 심사를 하는 직원은 자신도 한국 사람이 좋다는 말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원이 그렇게 술술 대답을 할 줄 몰랐는데 할 말이 없어져서 그냥 조용히 입국 심사대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언니는 이미 우리의 짐을 찾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한테 어떻게 한국만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냐고 투덜거렸습니다. 언니는 자신도 처음에 영국 여권이 당연히 좋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남편과 같이 여행을 갈 때마다 매번 남편이 먼저 출입국 심사가 끝나서 먼저 나가 있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영국은 180개국이 무비자였는데 한국은 190개국이 넘게 무비자라며 여권 파워는 한국이 최고라고 말했어요. 나중에 이탈리아 로마를 이리저리 돌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한국 여권의 파워가 좋다 보니 중국에서는 한국 여권을 훔치거나 위조를 많이 해서 유럽에 온다는 말도 해줬습니다.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의 수가 얼마나 많았으면 가짜 한국인을 걸러내기 위해서 한국인만 알 수 있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어요. 언니가 저한테 문제의 내용을 보여줬어요. 대표적인 문제로 조용필 씨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박찬호의 운동 종목은 무엇인가요? 한글을 창제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터미. 이것은 한국인 확인 시험의 일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제를 보고선 너무 놀랐어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정답을 예측도 못하겠더라고요. 언니는 웃으면서 자신도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아예 외모부터가 한국인인 척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자신에게 이런 문제를 풀어보라고는 안 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이 한국 여권을 보여주면 정말 한국 사람이냐고 몇 번씩 물어보기는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5년 이상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한국에 관심이 많은 언니라서 다르다며 저는 언니가 멋져 보였어요. 우리는 신나게 로마를 구경하였어요. 이탈리아의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로마를 돌아다니는 건 정말 즐거웠습니다. 언니와 오랜만에 같이 여행을 와서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도 들고 참 좋았어요. 언니에게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하자 언니도 그렇게 느낀다며 자주 같이 여행을 하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저는 또 입국 심사대에서 좌절하고 맙니다. 영국 공항에도 한국인 전용 입국 심사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가 필요 없는 자국민인 저와 언니는 동시에 입국장으로 나온 것입니다. 언니는 놀라서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는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한국 사람이란 게 이렇게 부러워지다니 한국 여권 파워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사벨라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여권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해외여행도 많이 즐기고 해외여행을 가서도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 사람들인데다가 한국의 국력도 많이 올라간 이유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면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나라도 190국 이상이기도 하고 유럽의 여러 공항에서 한국인만을 위한 입국 심사대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지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인지도가 세계에서 인정해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